함수란 재사용 가능한 코드 블록으로 저희가 이미 배웠던 인쇄, 프린트, 그 다음에 입력, 인풋, 그리고 또 라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 함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헬프에다가 헬프하고선 라운드 하거나 헬프 뭐 프린트, 헬프 인풋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떤 문법으로 써야 되는지 그런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만드실 때는 우선 제일 처음에 def로 시작해서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그 안에서 쓰는 변수들, 아규먼트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콜론을 꼭 찍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넣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 그 쿼테이션 마크 3개를 이용해서 양쪽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안에다 그 다큐멘테이션 스트링이라 그래서 그 안에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코드를 그 아래다 쓰시고 마지막에 리턴할 밸류가 있으면 리턴 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리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여기 리턴하고 뭘 리턴할지 이제 쓰시면 됩니다. 지금 그 괄호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들이 사용된다고 얘기했는데 아규먼트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변수들입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함수를 수행한 후에 또 값을 돌려줄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프린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의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괄호,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괄호 안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콜론이 일단 나오면 무조건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탭이나 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인덴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괄호하고 뭘 출력하고 싶은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함수 이름을 부르면 자동으로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스파이더에서 코드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파이더를 열어주세요. 네, 스파이더가 열리셨으면 지난번에 하셨던 지금 이건 다른 과목에서 다른 슬라이드가 열려 있는데 열려 있으면 뭐 클로즈하고 하셔도 되고 새로운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좀 더 키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처음에 함수를 만드실 때는 d 이렇게 하시고 함수 이름으로 지금 my function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안에 그 함수 안에서 쓰이는 그 매개 변수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인덴테이션 그 들여쓰기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전체를 셀렉트하고 F9으로 실행하면 이제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그 코드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 ifunction 하고선 이렇게 나중에 실행하시면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프린트라고 돼 있더라도 함수를 만드는 거지 프린트가 안 됩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셔야지만 그 프린트가 됩니다. 네, 요거는 아규먼트가 이제 한 개인 경우인데 함수에다 아규먼트 하나를 넣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어떤 그 입력 변수를 넣을 때마다 거기다 플러스 뭐 자기 라스트 네임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그 함수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이제 그 first name으로 어떤 이름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다른 것을 출력해 줍니다. 이것도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irst name이 들어가는 프린트 하는데 first name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본인 last name으로 하셔도 되고 똑같이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my function하고 그 first name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효라고 넣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효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효정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출력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 이거는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 매개 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넣어서 프린트하면서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프린트하는 경우 해볼게요. first name이랑 이번에는 last name을 두 개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프린트 하는데 넣은 사람의 first name 중간에 스페이스를 남겨야 되니까 뭐 그 더블 커트로 해도 되고 싱글 커트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last name 이렇게 해서 일단 함수를 만들면 이 만든 걸 가지고 나중에 쓸 때는 my function 하고 이 안에 지금 first name, last name이 있기 때문에 입력을 두 개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마하고 김 이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어주면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를 할 때 그 컨트리를 노르웨이다 이렇게 만약에 그 입력을 한 경우에 유저가 이렇게 입력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안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그러면 안 집어넣는 경우에는 오토매티컬리하게 이 디폴트 밸류가 출력이 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값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프린트하고 I am from 하고선 네, 이렇게 하는 그 함수를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my function 하고 뭐 코리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러는 경우에는 출력을 I'm from Korea 뭐 여기다 스웨덴 만약에 이런 나라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I'm from Sweden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만약에 실수로 매개 변수가 있는데 없이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디폴트 값인 노르웨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그 문자 하나만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리스트 자체를 입력 변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약에 집어넣는 경우에 그 리스트를 받아서 뭐 어떤 걸 실행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ef my function 네, food를 이제 보내는데 food를 보내면 이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for x in food를 받아서 print x를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만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my function 이렇게 하고선 여기다 뭐 리스트를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해서 F9으로 실행을 해보시면 이 각각 프린트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넣으셔도 되고 이거 자체를 뭐 다른 걸로 변수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넣으셔도 됩니다. fruit라고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리스트를 직접 안 넣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return 값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리턴하고 싶은 밸류를 마지막에 써주면 그 리턴하는 밸류를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전에 저희가 할 때는 그냥 입력을 하면 입력을 바로 이제 여기서 프린트까지 다 했었는데 만약에 리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리턴을 하고 리턴한 것을 뭐 프린트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f my function 하고선 x를 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리턴을 하시는데 5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그 변수 값을 리턴을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두 개 곱한 거였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함수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my function 하고 만약에 3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3이랑 5가 곱해지겠죠.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결과값이 나온 거고 실제로 프린트는 여러 줄을 실행하면 15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my function 하고 뭐 5를 넣었다 그러면 5니까 25 이렇게 프린트 my 펑션하고 만약에 9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5, 9 이렇게 하면 45 네, 여기다 이제 프린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과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그 함수 안에 있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5 곱하기 x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a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날릴 수가 있어서 얘를 원하는 폴더에 가신 다음에 랩 4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경우인데 요거 다큐멘테이션까지 하고선 그 코드를 짠 경우입니다. 그레이 커먼 디바이스라는 최대 공약수를 찾는 이제 그 함수를 만든 건데 GCD 하고선 두 숫자를 넣으면 그 두 숫자를 일단 나눠 본 다음에 0이랑 같은지를 보고 그 나눌 숫자가 0인지 같지 않는 경우에 그거를 나눠서 그거의 나머지를 계산하고 그 나눴던 그 숫자를 리턴해주는 그런 이제 함수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다큐멘테이션으로는 greatest common divisor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출력하실 때는 언더스코어 2개 하고 닭 하고서 언더스코어 2개 하면
요 다큐멘테이션 한 부분만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숫자를 넣으면 이 함수가 실행돼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이것도 코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받아서 다큐멘테이션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 게 이제 A니까 A가 같지 않다를 표시하는 거죠. while 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콜론을 해야 되고 A랑 B에다 각각 하나씩 어사인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리메인더 나누고 남은 거를 말하는 거죠. B에서 그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을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는 A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눴던 요 숫자는 그 B에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산한 연산한 결과를 B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이제 함수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GCD에다가 만약에 내가 그 다큐멘테이션 한 게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GCD 딱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아까 여기다 저희가 지금 이름 넣었던 거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CD 하고선 12랑 20 이렇게 만약에 집어넣는 경우에는 4가 공통이다 라는 거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다 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함수를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함수를 이용해서 화씨를 섭씨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붙여보세요. 네, 이거는 커멘트화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1로 커멘트화를 시키시고 우선은 섭씨랑 화씨를 계산하는 그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 한번 그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시면 페러나잇을 셀시어스로 이제 바꿀 때 그 화씨를 섭씨로 바꿀 때 그 공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화씨인 경우에 화씨에서 32를 뺀 다음에 다시 9분의 5를 곱하면 그게 이제 섭씨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셔서 그 코드에다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def 그리고 함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temp 뭐 컨버전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우선 화씨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했었던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섭씨를 이제 C라고 놨습니다. 화씨에서 32를 뺀 다음에 9분의 5를 곱하면 그게 섭씨 온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리턴을 해준다. C. 아니면 아까처럼 바로 이 공식 자체를 리턴에다 바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고 바로 이렇게 이제 다른 데에서 하면 이 심볼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다시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다른 심볼이 사용이 됐어요. 여기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이거 곱하기도 지금 심볼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템퍼러처를 바꾸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 화씨로 100도인 게 섭씨로 몇 도냐 이렇게 궁금하면 쳐보면 37점 뭐 얼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70도가 몇 도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 실행을 해보면 이게 21.11 뭐 이렇게 나온다.
지금 이게 이제 너무 소수점이 많아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뭐 두 자리까지. 네,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저한테 직접 이 값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인풋 구문을 만들어서 템퍼러처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문장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연산도 가능하고 뭐 쓸 수 있는 함수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전에 문장을 다룰 때 유용한 함수로 스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긴 문장을 자를 때 쓰는 그 함수인데 지금 여기가 쿼테이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쉼표에 따라서 나누고 싶다. 그러면 그 문장을 넣은 다음에 스플릿 하고선 쉼표 이렇게 하시면 그 쉼표에 따라서 나눠져서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눈 거를 따로따로 변수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A, B, C 한 다음에 스플릿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있는 문장도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보통 문장은 이렇게 스페이스로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공간이 하나씩 있는데 스플릿을 할 때 공간을 두고 스플릿을 하면 이 문장 전체가 단어로 이렇게 잘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는 이제 다음 것까지 설명하고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나눠진 거를 만약에 다시 내가 문장으로 합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조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다는 뭘로 조인하고 싶은지를 쿼테이션 마크 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점하고 조인 한 다음에 조인하고 싶은 문장을 리스트를 집어넣으시면 이 리스트에 있는 게 요걸로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BC가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코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X에다가 블루, 레드, 그린 이렇게 있는 문장이 있었다. 그러면 X를 스플릿 하고선 쉼표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로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리스트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스플릿한 거 자체를 만약에 A, B, C 하고선 만약에 저장을 하시는 경우면 A의 첫 번째, B의 두 번째, C의 그린 이렇게 나눠져서 저장이 됩니다. 아까 조인하는 경우는 문장을 우선 일단 치신 다음에 랜덤 텍스트 we're going to split part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안에도 지금 싱글 쿼트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더블 쿼테이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더블이랑 싱글이랑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로 F9. 네, 그런 다음에 얘를 만약에 스플릿하면 요번에는 2라는 거에 저장할게요. 워드 스플릿하고 이 공간으로 한 칸을 띄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플릿을 해서 2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합치는 거요. list of strings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A, B, C 이렇게 한 리스트가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 얘를 합치고 싶다. 그러면
별표하고선 점 join하고선 list of strings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스플릿을 한번 해본 건데, 사용자에게 문장을 받아서 리스트를 만든 후, 두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시오. 네, 이 문장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잘라서 두 번째 단어를 가진 다음에 그 두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카피해 가세요. 붙이시고 1번 커멘트화 시키고 그 아래다 우선 그 샘플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일단 유저가 이런 샘플 문장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는 경우에 얘를 그대로 스플릿 일단 하고 공간으로 스플릿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누면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두 번째는 0번, 1번입니다. 1번을 택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대문자로 만드는 거는 upper라는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실행하면 두 번째 거를 받아서 대문자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그 함수로 만약에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df 컨버전 이렇게 한 다음에 유저의 문장을 받아서 그 받은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스플릿하게 이거를 리턴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유저가 이렇게 문장이 있었을 때 버펄 컨버전이라는 함수에 이 샘플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번째 거를 대문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 문장 말고 다른 문장을 유저가 집어넣는 경우에 그 문장에 대해서도 그 두 번째 문장을 대문자로 만들어 주겠죠. 아까는 만약에 그냥 코드로만 치면 이 문장만 두 번째를 찾아서 그 출력을 해주지만 이렇게 함수로 만드는 경우에는 문장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문장에 따라서 그거를 잘라서 두 번째 거를 대문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람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이름이 없는 그런 좀 작은 사이즈의 그런 함수를 람다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매개 변수를 입력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람다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람다 그 다음에 쓰는 변수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람다 함수 자체에는 이름이 없는데 그거를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그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코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로 먼저 가주세요. 아까 했던 거 마지막에다 이제 코드를 이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람다라고 치신 다음에 뭐 변수를 지금 문제에서는 argv1 argv2 트로가 되어 있는데 뭐 x, y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연결해서 x랑 y를 더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게 함수로 저장이 되는데 얘를 변수로 이제 더한 거였으니까 sum이라는 그런 뭐 sum2 두 개를 합친다 이렇게 변수로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sum2 하고선 뭐 2랑 3 이렇게 하면 요거를 더한 값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해보면 print value of total 하고선 컴마하고 계산한 값을 출력 이렇게 하시면 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value of total은 5다 뭐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 20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코드 한 다음에 여기는 20이랑 20, 4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40. 그 다음에 다른 예로 이렇게 요거는 곱하기 아니면 3개의 변수를 넣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람다 하고선 A랑 B 요거는 A랑 B를 곱한 거 해서 뭐 얘를 multiply 이렇게 저장 한 다음에 print 뭐 5랑 6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둘이 곱한 거를 하는 그 람다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람다 이번에는 ABC 3개를 이용해서 A, B, C 다 더한 거 이번엔 sum 3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sum 3하고 2, 3, 4 이렇게 넣어주면 그 3개를 다 더한 값이 여기 출력이 됩니다.